지난 영상에서 한국 특유의 겸손함이 미국 직장에서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한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겸손함을 버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예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6가지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맡은 임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제 시간에 처리해야 하고 실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고급 기술이나 경력이 있다면 확고한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 수월합니다. 하지만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2가지 이상 꽤 괜찮은 능력이 있으면 특출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딩에 관한 책을 출판한 사람, 복잡한 오픈소스에 기여한 사람 등 정말 똑똑한 개발자들과 함께 일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을 코딩으로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딩의 질보다 양으로 그들을 뛰어넘자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들보다 시간을 더 들여야 했지만 이 작전은 꽤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내 책임 분야가 단단해지면 다른 곳으로 영향력을 넓히기 수월해집니다. 한참 코딩을 하던 시절 코드 배포하던 팀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니저에게 그들이 바빠 보이니 코드 배포하는 일을 배워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코딩의 양으로 1, 2등을 다퉜고 그러면서 매니저의 신임을 얻었던 터라 매니저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제가 시니어 개발자와 아키텍트로 승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맡은 업무 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업무 범위만큼 자신의 입지와 평판도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상들 중 가장 재미있는 건 바로 오타왕이라는 상이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코드를 짤 때 오타가 많았었나 봅니다. 예를 들어 attribute을 attribute로 타입하는 식이었습니다. 더구나 코드의 양으로 1등을 차지하고자 했던 터라 누구보다 많은 오타를 양산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타왕이란 상을 받았습니다. 재밌자고 주는 상이었고 오타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기분 좋은 상은 아니었지만 개발팀 전원이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 말고 버그를 제일 많이 찾은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는다면 다른 이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것입니다. 회사에 소소한 대회가 있다면 반드시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입상권에 이름을 올리면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체 활동에 참여를 잘하는 사람, 즉 팀에 잘 융화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자연스레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업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업무 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볼링을 잘하는 사람이나 탁구를 잘 치는 사람으로 존재를 부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끔 동료들에게 쿠키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알려줘도 좋습니다. 어떤 친구는 동네 구석구석 맛집을 찾아내 오늘은 뭐 먹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코딩 실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의 나라 직장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보다 더 힘든 건 투명인간 취급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외의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서버 호스팅 고객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몇몇 고객들이 우리 회사 서버를 빌려 스팸 이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팸하우스라는 웹사이트는 전 세계 악질 스패머들을 찾아 그들의 IP 주소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IP 주소들을 차단해 버립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회사 IP가 스팸하우스에 최상단을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스팅 회사의 IP 주소가 이 웹사이트에 오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하면 정상적인 IP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자유와 권한을 주고자 하는 회사 방침과 그것을 악용하는 소수 고객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D라는 친구는 아주 단순하지만 담대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고객들의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하는 포트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발송을 원하는 고객들을 심사해서 통과한 이들에게만 그 포트를 열어줬습니다. 우리 팀은 그를 도와 이메일 포트 오픈 요청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D는 이 일로 높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왜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눈앞에 두고 지나쳤지 후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D처럼 문제를 잡아내 상사를 설득하고 다른 팀들과 협업으로 해결책을 만든다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국 직장에서 오지랖이란 호기심과 관심이 크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려운 곳을 포착하는 촉이 발달할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 말한 것들은 겸손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겸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인사고과의 출발점은 직원이 지난 2분기 또는 1년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성과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니저가 검토한 다음 피드백과 함께 점수나 등급을 매깁니다. 본인의 성과를 작성하는 부분을 최대한 임팩트 있게 포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고과는 그 회사에 있는 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다라고 담담히 적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매사에 열정이 부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으로 비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웹사이트의 오타를 고치는 업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I corrected several typos on the company website 라고 무미건조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과라도 다음처럼 얘기하면 어떨까요? I promptly corrected the unprofessional typos on the company website to boost SEO and prevent them from hurting our reputation. 같은 성과인데도 회사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검색 최적화를 위해 전문가답지 못한 오타를 신속하게 고쳤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더구나 이런 시답지 않은 업무를 맡았을 때 조금만 더 고민하면 훨씬 더 강력한 성과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시받은 오타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웹사이트 전체 텍스트에 관한 오타를 검색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프로덕션 전 단계에 오타 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적인 일을 한다면 단순 오타 고치기 업무를 회사 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한 멋진 성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성과 보고를 할 때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측정할 만한 결과치가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부각한다면 굳이 겸손을 걷어내지 않아도 멋진 성과 보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익숙치 않은 이민 초반에 이런 걸 영어로 작성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챗GPT를 사용해 봤더니 제 거보다 훨씬 멋진 걸 단 몇 초 만에 작문해 줍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퍼포먼스 리뷰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버리는 것과 상관이 없지만 미국 생활에 무엇보다 필요한 태도입니다. 저는 IT 개발자였던 초반에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던 터라 동료들이 모여있기만 해도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 무리에 끼어서 어울리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 그들의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농담을 던지면 항상 그들보다 한 템포 늦게 따라 웃곤 했습니다. 동료나 매니저가 저를 우습게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왕따가 된 듯한 기분은 업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서툴지만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한다. 너희는 영어밖에 모르잖아. 너희 같으면 나처럼 남의 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였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이 친구들이 정말 내 험담을 할까? 아마 아닐 거야 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작아져가던 자존감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동료들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게끔 해줬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가서 Were you talking about me?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곤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니라면서 하고 있던 대화에 저를 끼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겼던 건 베베 꼬인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래 버티다 보니 지금은 언제 그랬었지라고 할 정도로 까마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자기 위안과 적당한 신경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취업을 도전하시거나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상 미국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부족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